뉴스 정면 승부. 안녕하십니까. 뉴스 정면 승부의 김상우입니다. 올해가 말띠에 아닙니까? 그래서 말 조심해야 한다는 이야기, 이런 인사가 많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말들이 사고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문제가 생기면 책임을 따진다. 현호석 경제부총리가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서 국민에게 떠넘기는 듯한 발언을 한 것을 두고 여야 모두 이렇게 질타를 하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오늘 이에 대해서 부총리가 공개 사과했습니다. 그러나 파문은 여전합니다. 일본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정당화하며 계속 참배하겠다는 방침을 거듭 확인하고 있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말도 정말 이해하기 어렵죠. 아직은 진짜 새해가 지나지 않아서일까요? 이제 곧 설이죠. 우리 모두 다 같이 한 살을 더 먹게 되는데 저부터도 제 안에서 나온 말들이 사고를 일으키지 않도록 단단히 고삐를 매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뉴스 정면 승부 예스 오 노로 이렇게 시작하겠습니다. 여야가 매년 정기국회에서 한 차례 실시하던 국정감사를 상반기와 하반기에 한 번씩, 그러니까 두 번 실시하는 사실상 상시국회 방안에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고압적인 태도로 호통만 치거나 정쟁으로 흐르거나 또 벼락치기로 실시되던 부실감사, 졸속감사가 혹시 사라질지 그런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뉴스 정면 승부가 그래서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질문 바로 이것입니다. 한 해 두 번 국정감사 실시하면 호통국회 없어질까요? 네, 뉴스 정면 승부 예스 오 노. 오늘 청취자 여러분께 드리는 질문은 한 해에 두 번 국정감사 실시하면 호통국회 없어질까요?입니다. 여러분의 의견 예스인지 노인지 또 덧붙여 의견도 함께 덧붙여 보내주시면요. 방송이 끝날 무렵에 자체적으로 집계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유료 문자인데요.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시거나 그렇지 않으면 YTN 라디오 앱이죠. 예스로 듣고 계신 분들은 게시판에 남겨주셔도 되겠습니다. 의견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몇 분 뽑아서 세계 지성인의 필독지 월간 음원도 디플로마티크 6개월 구독권과 맥스무비 영화 예매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월 23일 목요일 뉴스 정면 승부 문을 엽니다. 모두가 하고 싶어하는 일보다 누군가 해야 하는 일을 하자. 오늘의 이익보다는 내일 더 필요한 일을 하자. 함께할 때 더 큰 가능성을 창조할 수 있기에 함께 더 멀리 내일을 키우는 에너지 한화. 친절한 숙현 씨의 까칠한 뉴스. 네, 뉴스 정면 승부 1라운드 친절한 숙현 씨의 까칠한 뉴스로 시작하겠습니다. 이숙현 시사 칼럼니스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소식은 그래도 좀 좋은 소식부터 한번 해보자. 늘 좋지 않은 소식들이 많았는데. 네. 아, 그동안 얼마나 걱정을 많이 했습니까? 한서구 쿠트라 무역관장이 리비아에서 이제 무장 괴한에 납치됐다가 풀려났어요. 네, 사흘 만입니다. 한서구 쿠트라 관장이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리비아 보안 당국은요, 한국 시간 23일 자정경에 납치범 4명을 체포하고 한 관장을 구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우리 시간 새벽 4시경에 리비아로부터 한 관장의 신병을 인수했고요. 다행히 건강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교부는요, 이 납치범 들이 군소 무장단체의 일원인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리비아 정부에 사의를 표했습니다. 관련해서 납치범들에게 몸값은 전혀 지불하지 않은 채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한 관장은 납치 당시에 가혹행위는 없었다고 밝혔고요. 정부와 국민의 염려에 감사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정말 다행이에요. 정말 안녕하세요. 다행이죠. 네. 걱정을 많이 했는데요. 네. 자, 이번 문제와 관련해서는요. 정면 승부 4라운드에서 국제분쟁 전문가시죠. 김영미 PD 연결해갖고 스튜디오에 모셔갖고 한번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북한으로 가보죠.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최근 잇따라서 군부대를 방문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한반도 긴장 지수가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북한이 유화 공세를 펴고 있는 가운데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요. 평안남도 순천 지역에 주둔한 공군 소속 특수전부대 훈련을 참관했다고 합니다. 조선중앙통신은요. 인민군 제323군부대의 전술 훈련장을 찾아서 훈련을 지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제1위원장은 지난 20일이었죠. 항공 육전병 부대 그리고 우리의 공수부대에 해당하는 특수부대의 야간 훈련을 불시에 참관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이런 움직임 때문인지 청와대가 안보회의를 열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이었죠. 국가안보정책조정회의가 청와대에서 열렸습니다. 김장수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오늘 회의에는 6일째 통일부 장관, 김관진 국방부 장관 그리고 남재준 국정원장 등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북한이 지난 16일 이른바 중대 제안을 하면서도 김정은 위원장은 지금 군부대를 잇따라 방문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의 중대 제안을 위장 평화 공세라고 지금 일축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북한 정세에 대한 논의가 집중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여의도로 한번 가볼까요? 매년 정기국회 때 실시해 오던 것이 국정감사 아니겠습니까? 네네. 올해부터는 2번 이렇게 실시하기로 했다고요? 네, 예정인데요.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1년에 국정감사를 2번 실시하는데 일단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안이 확정되면 그동안 매년 정기국회 때 20일간 진행되어 온 국정감사는 상하반기에 나눠서 각각 10일 정도로 이렇게 실시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민주당 정성호 원내수석 부대표는요. 오늘 의원총회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올해부터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시기가 당겨진다면서 그 일정에 맞춰서 국정감사를 상반기에 한 번 실시하고 후반기에 종합국감을 하는 식으로 실시하기로 여야 간 얘기가 됐다고 말했는데요. 아무래도 6월, 9월이 유력해 보입니다. 네, 결국은 1년 내내 국회가 가동된다 이렇게 보는 거네요. 그렇죠. 시간에 쫓겨가지고 20일 동안 투닥투닥 거리다가 끝내는 걸 이제 조금 하지 말아보자 이런 거겠죠. 네. 자, 그래서 오늘 저희 뉴스정면 승부가 여러분과 함께하는 yes or no 질문은 바로 이것인데요. 한 해 2번 국정감사 실시하면 호통국회가 없어질까요? 입니다. 여러분의 의견 기다리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이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문제에 대해서 여전히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나 봐요. 그렇습니다. 오늘도 여야 간 공방이 한참 진행됐습니다. 예정대로라면 어제 의원총회에서요. 새누리당이 이 문제에 대해서 결론을 냈어야 되는데 정당 공천 폐지 여부를 정개특위에 위임하면서 회의를 끝내버렸습니다. 대선 공약 불이행이라는 비난 여론 때문에 명시적으로 정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그런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여기에 대해서요. 이번 지방선거에서 단독으로 정당 공천을 하지 않을 수 있다고 압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종의 배수의 진을 치고 있는 거죠. 관련해서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도 오늘 여기에 대해서 언급이 있었는데요. 정의당은 공식적으로 정당 공천 유지를 주장하면서도 새누리당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서 잘못된 공약을 인정하는 용기가 필요하다면서 책임 회피용 꼼수라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결국은 결론이 국회 정개특위에서 날 가능성이 높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지금 연장한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정개특위를요. 네네. 네. 자, 다음에는 저희가 이 정면승부 시작할 때 발언에 대해서 좀 조심해야 된다라고 이제 시작했는데 현호석 부총리 너무 말 실수가 많다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은 이 생각이 좀 틀린 걸까요? 계속해서 이렇게 구설수에 많이 올라요? 그렇습니다. 현호석 부총리가요. 오늘 오후 기획재정부 대변인을 통해서 사과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불안과 불편을 겪고 계시는 국민께 심려를 끼쳐들어서 무척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이렇게 사과를 한 거죠. 앞서서 현호석 부총리는 그 최근 카드 정보 유출 문제와 관련해서요.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의 사퇴 여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무슨 일이 터지면 책임을 따지고 걱정만 한다. 우리가 다 정보 제공에 동의해줬지 않느냐. 이런 발언을 이어가서 무리를 빚은 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비난 여론이 상당히 높아졌고 오늘은 여야 할 것 없이 정치권에서 맹비난을 하면서 어쩔 수 없이 좀 사과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특히 새누리당 의원들이 아주 맹공격을 해요. 그렇죠. 네. 지금 이 유출 사태로 여당 네. 입장에서 굉장히 난감한데 네. 부총리가 이런 발언까지 하니까 본인들은 더 화가 났겠죠. 네, 육사 지방선거에서 표를 깎아먹지 않냐, 이런 걱정들도 하는 발언들이 막 쏟아져 나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네. 다음에는 이 사행시설이라고 하죠. 경마 문제. 네. 마사회가 화상 경마장을 서울 시내 한복판으로 이전하기로 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고요.
네, 마사회가 운영하는 화상 경마장이요. 이번 주 용산구에 들어설 예정이라고 합니다. 사실상 대형 도박장에 들어서는 겁니다. 그런데 이곳은 성신여자중학교, 성신고등학교 학교에서 불과 10분도 안 걸리는 곳이어서요. 교사와 주민들은 물론이고 오늘은 서울시까지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서울시는 오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마사회가 막권 장애 발매소를 학교 주변으로 이전을 강행하는 상황에 대해서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이전 계획 재검토를 촉구했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저지할 것이라면서 노숙농성에 어제부터 들어간 상태입니다. 이 박근혜 대통령이 졸업한 성신여자중학교 이 앞에 박근혜 정권에서 대표적인 낙하산 인사로 지목된 마사회 회장이 지금 사행시설을 설치하는 형국이어서 참 흥미롭습니다. 네. 흥미롭다. 네. 오늘 뉴스 브리핑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숙현 시사 칼럼니스트였습니다. 지금 시각 6시 18분 31초 막 지나고 있는데요. 잠시 뒤에 첫 번째 정면 인터뷰 이어가겠습니다. 대한민국의 하루, 여러분의 하루를 정리해드립니다.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뉴스 정면 승부 1라운드 첫 번째 정면 인터뷰 함께 하시겠습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 권리, 바로 인권이죠. 여러분은 한국의 인권 점수 과연 몇 점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한국의 인권을 전담하는 독립국가기관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국가인권위원회인데요. 오늘은 국가인권위원회 현병찰 위원장 전화로 연결해서 한국 인권의 현주소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그동안 방송 인터뷰 자주 하지 않으셨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네, 아직 방송 인터뷰는 처음입니다. 처음입니까? 네. 네네, 예. 위원장님께서 지난 2009년 7월에 제5대 인권위원장으로 취임하셨었죠? 네네. 그리고 2012년에 6대 인권위원장으로 또 연임을 하시고 계신데, 이제 연임하고 난 다음에 임기가 한 1년 지났죠? 네, 1년 조금 더 지났죠. 네. 1년 반 가까이 됐죠. 1년 반가요. 네. 네네. 그동안 전부 합치면은 4년이 넘었는데 지금까지 위원장으로서의 소회가 궁금합니다. 제가 위원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면서 느끼는 것은 네. 우리 사회에 인권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얼마나 필요한지 하는 것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렇겠죠. 네. 네. 특히 국민들의 인권의식이 대단히 높아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적절히 우리가 대응하고 있는지 항상 생각하게 됩니다. 네. 네. 저로서는 이제 이런 업무를 수행하면서 하나하나 저희들이 이제 공고하는 것이 받아들일 때마다 참 고무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기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한국인들의 인권에 대한 의식이 굉장히 높다. 이제 언급을 해주셨는데 네. 인권위원장으로서 이렇게 인권에 대한 의식이 높은 한국인들과 같이 일하려면 한편으로는 고무되기도 하면서 또 부담도 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보실 때 한국의 인권 점수를 만약에 100점 만점이라고 한다면은 몇 점 정도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 인권을 점수로 계산하는 것은 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네, 불가능합니다. 네. 이거는 왜냐하면은 왜 그렇습니까? 인권에 대해서는 네. 그 시각이 아주 다양한 시각이 존재를 하고 있고요. 다양하다. 또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그 바라보는 강조점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거를 어떤 그 획일적인 점수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죠. 하나 예를 들면은 어떤 거죠? 아니 언론 자유를 중요시하는 쪽에서 프리덤 하우스 같은 데서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참 언론 자유가 64위다 뭐 이런 거 나왔지 않습니까? 재작년에. 또 인터넷 같은 데서는 16위 정도다고 하고. 또 이코노미스트지 같은 데서는 우리나라 민주주의 성숙도 발전 단계를 약 20위로 보거든요, 작년에. 그러니까 이건 일본보다도 높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저희들도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저희들 나름대로 어떤 기준을 마련하자고 해서 지금 인권 지수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인권 지수. 완성이 되면 충분히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러나 개발적으로 봐서 우리나라의 인권 수준이 옛날과는 매우 다르게 매우 개선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몇 가지 저희들 지표로 보면 알 수 있죠. 네, 전체적으로 볼 때는 개선되고 있다라는 것이 위원장님의 이제 평가네요. 예. 네. 예. 그리고 또 인권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네. 그래도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 관점에 따라서는 낫다. 아직도 문제가 많다. 후퇴했다. 뭐 이런 평가도 물론 있지 않겠습니까? 시각에 따라서. 있지만 또 잘 된다고 하는 거. 아까 민주주의 같은 거는 그 일본도 능가하고요. 성숙된 민주국가 중에서도 20위면 세계에서 굉장히 높거든요. 네. 그렇게 바라본 데도 있습니다. 네, 시각이 다르다. 네, 물론 이 점은 이제 분명히 인정하시는 거네요, 그러니까. 예, 그렇죠. 네, 다양한 게 당연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위원장으로서 이 인권에 대한 참 민감한 거 아니겠습니까? 인간으로서 그렇죠. 가장 기본적인 기본권이니까. 네. 자, 이게 성과로 꼽을 만한 거 먼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 제가 그 인권위원장 취임 첫 해 할 때, 우리 여기 내부의 직원들에게도 말씀드렸고 국민들에게도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드렸던 것은 인권의 아주 기본이 되는 자유권을 중심으로 한 기본권은 물론 그건 그동안 이 선임 위원장들이 많이 확립을 해놨고 또 앞으로도 그걸 지켜가야 된다는 데는 이론이 없지만은 이론이 없다. 인권위원회가 그 중점을 두고 앞으로 펼쳐나가야 될 분야는 생활 밀착형 인권, 우리 생활의 인권이 뿌리 내리는 인권, 그런 거를 앞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예를 들면 어떤 거죠? 예,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그 차별 인식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다. 차별에 관한. 어떤 차별이죠? 옛날에는 그 보통 이거 차별이라고 느끼지 않았던 게 차별을 느껴요. 하나의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전에 그 판사의 막말 같은 거, 언어에 의한 이런 거, 또 나이에 의한 무슨 차별. 뭐 저 예를 들면 많이 있습니다만 남녀 차별 같은 거. 가령 그 옛날에 재밌는 게요. 남자 전업주부가 있는데 여자 전업주부는 그 신용카드를 은행에서 내줬어요. 아, 그래요? 근데 남자 전업주부는 실업자라고 해서 아예 내주질 않았습니다. 그래요? 근데 그런 걸 이제 남녀 차별이죠. 그런 걸 우리가 얘기를 했더니 은행에서 그 당장 고쳐줬고요. 그런 게 하나 이제 그 차별에 대한 인식이 대단히 일반화돼 가고 있다 하는 걸 있고 또 하나 저희들이 숫자를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것은 작년 12월 31일로 저희들이 그 진정 접수건이 10,000건이 넘었습니다. 근데 제가 취임했을 때 약 6,000건이었거든요. 그런 것도 국민들이 일반적으로 인권에 대해서 많은 이제 어려움을 호소하는 기관으로서 자리 잡아간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그 새로운 인권 영역을 많이 그동안 개척을 했다. 예를 들면 기업가 인권이라든가 또 정보 인권 같은 거. 작년에 재밌는 거 저희들이 정보 인권 보고서를 아주 방대하게 냈습니다. 근데 그걸 언론에서는 거의 다르지 않았는데 요즘 신용법에 나서 그거를 지금 저희 보고서로 오늘 또 좀 냈습니다. 가령 그런 새로운 영역 이런 걸 지금 많이 저희들 하고 그 새로운 분야로 많이 저희들이 냈다. 국제사회에서도 저희 많은 또 활동을 했습니다. 자, 이 21세기 또 디지털 시대에 맞게 새로운 인권, 새롭게 나오는 인권에 대해서 애쓰셨다 언급해 주셨는데 항상 이렇게 좋은 점도 있지만 또 좀 잘 못한 것도 있지 않느냐, 소극적인 것도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도 항상 따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뭐 밀양 송전탑 사태 문제라든지 철도 파업 같은 이슈에서 독립기관인 인권위가 뭐 판결만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지적들도 계속해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참 그 점에서 제가 누누이 많은 그 얘기를 국회에서도 했고요. 언론에서도 기회 있을 때마다 하는데 그게 잘못 좀 알려진 점이 많이 있습니다. 잘못 알려졌다. 왜요? 정확히 잘 안 알려져 있는 점이 많이 있습니다. 가령 지금 아까 말씀하신 밀양 사건 같은 거, 밀양 송전탑 사건 같은 건요. 저희들이 거의 상주하다시피 직원들이 가서 거기에 양쪽의 그 어려움을 조정도 하고 충돌이 일어나지도 않도록 우리가 다 들어주고 해결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생각보다 좀 많이 정확히 안 알려진 것 같고 아까 제주 강정마을 사건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거기도 저희들이 많이 가서 서로 양쪽에서 저희들 불러 욕을 한번 가서 조정도 많이 했고 뭐 그런 사건들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그런 역할들이 잘 안 드러나니까 그런데요.
네. 근데 이제 주민들이 이제 밀양 말씀해 주시니까 송정탄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공사가 재개된 10월부터 이제 그 전혀 진행되고 있지 않는 이제 경찰의 통행권 제한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인권위원회가 답변을 제대로 안 하고 있다. 주민들이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도요. 거기 관계되는 의원님들 늘 저희들에게 이제 연락도 하고 저희들도 가서 말씀도 드리고 합니다만 저희들은 통행 문제 같은 게 이제 대표적인데 아마 그 소위에서 지금 전원위에 올라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이 전혀 그게 무슨 다른 사건보다 지체한다는 게 아니고 정상적인 프로세스로 진행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한 가지 저희들이 하는 거는 우리가 판단은 결국은 인권위는 국가기관 아닙니까? 물론이죠. 국가기관이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린다든가 할 때는 정확한 팩트와 또 그 판단하는데 헌법과 국제 기준, 인권위원회 법 이것에 따라서 해야지 그걸 벗어나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없거든요. 항상 저희들은 이제 해석은 인권위 입장에서 좀 주민의 입장에서 어려운 사람 입장에서 하지만 판단의 기준은 국제 기준이라든가 헌법 위원회법에 충실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이제 국가기관이라고 언급은 해주셨는데, 이제 독립적인 기관 아니겠습니까? 독립기관. 그리고 또 앞서 진정 건수 한 10,000여 건 정도 들어와서 인권위를 통해서 해결한 것들도 많다. 이런 취지 언급을 해주셨는데, 또 한편에서 보면 이제 진주련 폐업 조치 문제 등과 관련해서 예를 들면요, 긴급구제로 신청한 것을 기각하고 오히려 진정으로 했다. 그래서 이런 또 지적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긴급구제와 또 진정이 꼭 많다고 꼭 좋은 건 아니죠. 그런데 그것도 분명히 참 내가 진정의 요건을 참 오해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제가 하나 예를 들게요. 전에도 이 긴급구제가 오해를 사셨는데 한 적 있는데 이포 사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강에. 이포 거기 이제 이포 다리 위에 그 사람이 들어가서 그때 주민들이 들어가서 농성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이제 관에서 방해를 하기 때문에 그 긴급구제를 요청한 적이 있어서 우리 직원들이 가서 그때 거기가 그 현장을 봤고 그때는 이제 상임위원들이 바뀌기 전에 옛날 상임위원들인데 상임위원들도 가서 보시고 우리가 2번, 3번 가서 봤는데 결국 긴급구제 요건이 안 된다 그래서 기각한 적이 있는데 지금도 그 오해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요? 이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긴급구제는 요건이 아주 명쾌합니다. 요건 때문에 그렇다. 진정 법의 요건이 딱 돼 있어요. 그 요건이 맞지 않으면 안 된다 할 수밖에 없고 안 되면 그거는 긴급구제는 긴급구제가 안 되면 일반 구제로 우리가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긴급이라는 말을 조금 오해를 하시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질문지를 준비한 게 많은데 좀 빨리빨리 좀 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에서 국가인권위회가 외부로는 인권 경영을 권고하면서 내부적으로는 노조를 인정하지 않고 비정규직을 차별하는 이율배반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런 비판도 제기되지 않았습니까? 노조와 이렇게 협상하고 있습니까? 현재 어떤 상황입니까? 그건 참 오해고요. 그것도 잘 끝나서 합의가 다 됐고 작년 연말 전에 다 합의가 돼서요. 양쪽 다 또 그 비공무원들도 우리가 기간제 근로자들을 무기계약적으로 다 전환해줬고요. 100%. 완전히 합의돼서 전부 참 서로 만족하게 끝났습니다. 국가인권위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립해야 한다. 정부로부터 자율성을 확립하고 또 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지적도 쭉 나왔었는데 동의하시나요? 그거는 동의가 아니라 저희들의 생명입니다. 생명이다. 반드시 그렇게. 그 인권위를 존립하는 의미입니다. 간단히 2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왜 독립을 해야 되느냐?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민이 국가 권력으로부터 침해를 받았을 때 보호하는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대상을 국가 권력을 갖다가 대상으로 놓고 거기 침해받았을 때 보호하는 기관이 국가인권위원회입니다. 그래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이 권력을 갖지 못하게 돼 있어요. 일체 그 권고 기능이 그래서 우리한테 있습니다. 권고만 하지 이거 다른 힘을 갖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도 그 국민의 인권 보호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지요. 가정보호사부 같은 건 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한다. 또 법무부도 법 질서를 한다. 다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다른 건 뭐냐? 거기는 힘을 권력을 갖고 있어요.
예. 우리는 권력을 갖지 않고 항상 주민의 입장에서 네. 이걸 해야 되니까 항상 독립성이 생명입니다. 알겠습니다. 독립성이 없으면 그걸 할 수가 없습니다. 네. 네. 위원장님 시간 관계상 여기서 인터뷰를 마무리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네네. 인권위에 대해서 사회적 약자 또 인권을 침해당한 분들이 항상 인권위에 대해서 많은 기대를 하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국가인권위원회 현병철 위원장이었습니다. 놈이라고 깎아주시는 겁니까 지금? 아, 금께 이 정도 피자면 강남필인디. 아, 우리 돈 많아라. 점심엔 5,900원 맞습니다. 스마트 런치 진짜로 피자가 5,900원. 점심이 기다려지지 않니? 금께 나랑 결혼해줄래? 내 속까지 풀 스테인리스로 건강하고 깨끗하게 지켜주고 아껴주고 싶으니까 코코 풀 스테인리스 2.0 에코. 매일 너와 쿠쿠하고 싶어. 코코. 네, 뉴스 정면 승부 1라운드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잠시 뒤에 2라운드에서 뵙겠습니다.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김소영 한의학 박사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 당연히 건강이겠죠. 요즘 보면은 학생은 학생들대로 또 주부는 주부대로 각자의 스트레스를 너무나도 안고 가는 사회가 돼버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모든 게 다 빨리빨리 이런 생활 습관에서 비롯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빨리빨리 생활 습관을 버려버리고 차근차근 생활 습관을 만들어 나간다면 그것이야말로 건강해질 수 있는 비결이고 미래의 건강한 대한민국을 여는 초석이 되지 않을까요?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 네, 뉴스 정면 승부 2라운드 문을 열죠. 오늘 뉴스 정면 승부에서 청취자 여러분께 드린 질문은 한 해에 국정감사를 2번 실시하면 호통국회가 없어질까요? 입니다. 네, 7762님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예스, 2차례의 국정감사를 통해서 나라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국회가 힘쓴다면 호통국회도 사라지지 않을까요? 라는 의견 주셨고요. 8245님은 노입니다. 없어지기보다는 오히려 1년 내내 견제와 호통으로 만들어진 국정감사만 시행하실 것 같네요. 라고 이렇게 완전히 다른 의견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의견 어떠신지요?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으로 또는 YTN 스마트폰이죠? 예, 예스로 듣고 계신 분들은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두 번째 인터뷰는요. 신용정보 대량 유출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도전해보고 싶은 유럽 탑10 개표 결과입니다. 프라하 스카이다이빙, 알프스 캠핑 등 쟁쟁한 경쟁자를 누르고 1위는 의외인데요. 내가 사랑한 유럽 탑10 투표 결과는 travel.koreanair.com에서 대한항공 유럽 11개 도시 최다 노선 운항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안녕하세요. 한우 지킴이 이승기입니다. 그냥 소고기랑 한우 겉모습만으로 구분하긴 어려우시죠? 구입하는 한우의 라벨을 확인하세요. 등급과 혈통, 품종의 이름까지 한눈에 볼 수 있으니까 믿을 수 있습니다. 한우 자조금. 소치의 감동부터 브라질의 열기까지 LGTV로 바꾸시면 더욱 생생해집니다. 울트라 HD TV, OLED TV, LED TV 구입 시 최대 200만 원 캐시백 혜택을 드립니다. 2월 23일까지 행사 제품에 하나면 홈페이지를 참조해주세요. 전자제품 쇼핑은 베스트샵에서. 베스트샵. 네, 뉴스 정면 승부 2라운드 두 번째 정면 인터뷰 함께 하시겠습니다. 카드사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의 여파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법적 보완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또 관련 입법 정비 절차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는데요. 그래서 국회 정무위에서는 오늘 오후에 신지훈 금융위 위원장과 또 최수연 금융감독원장을 출석시켜서 긴급 현안 보고를 갖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에서는요, 당내 신용정보 대량 유출 대책 특위를 구성하고 국회 정무위 소속인 강기정 의원을 위원장에 임명했는데요.
강기정 의원 연결해서 더 관련된 내용 좀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의원님 먼저 그 의원님의 카드가 안정하신지 그게 궁금한데요. 의원님 개인정보 유출되는지 확인해 보셨는지요? 이번 유출된 3개 카드 회사 중에 국민카드하고 롯데카드 제가 확인했더니 네. 저도 유출됐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유출된 뒤에 어떤 조치를 취하셨습니까? 해지 또는 재발급 이런 것 시간이 재발급 신청이나 이런 건 못 하고요. 예. 바쁘셔서 못 하고 네, 있습니다. 사람도 예. 많다고 하대요. 네. 네, 예. 재발급 받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뭐 오늘도 그 정부로부터 보고 들었습니다마는 뭐 업무 시간을 연장하고 함에도 불구하고 네네. 너무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면서 재발급 신청을 해서 네. 많이 밀린다고 들었습니다. 네. 첫날에는 연장도 안 했어요. 업무 시간. 네, 그렇습니다. 네. 예. 자, 오늘 정부에서 긴급 현안 보고를 가지셨는데 어떤 이야기가 주로 오갔습니까? 일단 정부는 금융회사들의 책임이고 보안의식이 부족하다, CEO들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고요. 의원님들은 금융회사와 CEO들의 인식도 문제이나 금융당국의 이 어떤 책임이 이 문제를 불러일으킨 데에 주요한 원인으로 작동했다. 이런 두 측면을 다 오늘 확인했습니다. 네, 회사의 문제 또는 당국의 문제. 네. 자, 어제 정부가 이제 당국의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또 대책도 내놓지 않았습니까? 네, 예.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 대책에 대해서도 오늘도 나왔습니다마는 그 대책의 일부는 오래전부터 2012년, 11년, 12년, 13년 매년 반복되어 오던 대책안이고요. 반복됐다. 네. 네. 또 일부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금융회사의 책임을 과징금을 많이 매긴다거나 그 해당 CEO의 중징계를 한다거나 이런 거기 때문에 예. 실제로 이 금융당국의 관리 책임 문제는 없었고요. 첫 번째. 네. 두 번째로는 2차 피해도 많은 국민들은 불안해하고 오늘 의원들도 질의했으나 정부에서는 2차 피해는 없다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죠. 네. 또 근본적으로 피해자들에 대한 대책, 그러니까 우리 민주당이 특히 주장한 그 집단소송과 징벌적 손해배상 네. 이런 데에 대한 피해자 대책이 빠져 있어서 어제 발표를 그렇지 않아도 문제제기를 했더니 오늘 금융위에서는 다시 한번 2월 중에 좀 더 완결된 형태의 대책을 만들어 발표하겠다. 이렇게 오늘 다시 발표를 했습니다. 네. 어제 발표는 그러니까 긴급, 한편으로는 뭐 땜질형일 수도 있다 이런 걸 또 내포했나 보네요. 어제 발표는 국민 불안감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빨리 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은 네. 아무래도 땜질식이다. 저희들이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현호석 경제부총리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로 이제 신용정보 유출과 관련해서 제보 제공에 다들 동의하지 않았냐. 동의한 사람도 책임이 있다. 이런 발언을 해갖고 상당히 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의원님도 이 발언 들으셨죠? 네, 보고 많이 분노했는데요. 딱 오늘 현호석 부총리의 그런 생각, 그러니까 정보 동의를 해준 시민, 국민들이 문제가 있고 또 그걸 잘 관리하지 못하는 금융회사가 문제 있고 이렇게 떠넘기식, 사실은 엄밀히 보면 이런 것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금융당국, 제가 오늘도 지적했습니다마는 네. 지난번에 이 해킹당한 문제로 해서 약 250군데의 조사를 했는데요. 예. 금융기관을 조사했는데 네. 그때 대부분 45개의 기관은 직접 조사했지만 나머지 한 210군데는 서면 조사를 했단 말입니다. 서면으로요? 현장 가지도 않고. 예, 현장도 가지도 않고 그런 식으로 좀 땜실직 처방을 하니까 계속 반복. 이번에는 이제 1억만 건입니다만 과거에 수백만 건이 여러 번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예, 그런 것이 반복되어 왔고 오늘도 회의하면서 쭉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만은 이 정보 누출에 대해서는요. 네. 크게 생각을 안고 있어요. 만약 회사도 그렇고 금융당국도 그렇고 문제가 되면 뭐 과태료 600만 원 내면 되겠다 이런 정도 생각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우리 현호석 부총리 생각도
그런 것 아닌가 싶습니다. 예. 개인정보 유출, 전 국민이 다 유출되기 때문에 그게 뭐가 문제냐, 뭐가 대수냐, 막 이런 식으로 또 언급하는 분들도 있는데, 자, 민주당 내에서는 또 신용정보 대량 유출 대책 특위를 이제 구성하고 위원님께서 바로 이 위원장을 맡지 않으셨습니까? 네, 예. 뭐 앞으로 국정조사나 청문회를 추진하겠다고 밝히셨던데 왜 이런 것이 필요합니까? 오늘 금감원장에게도 저도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이런 부실한 정보 관리를 이번에 처음 알았다 이겁니다. 예를 들면 그 관리되고 있는 그 카드 회사 정보에는 사망자나 탈퇴자도 그냥 막 섞여 있고 그래서 이 감독 당국이 이제야 그런 상황을 알았다는 걸 보면 이 부실 관리에 대한 분명한 책임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네. 큰 문제 없다. 뭐 이번 사건은 큰 충격이나 회사가 잘못했고 정부가 국민이 동의해줘서 잘못했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서 예. 이 문제는 그럴 문제가 아니고 국회가 국정조사의 권한으로 카드사나 외부 영업업체 그리고 정부 관계자를 모두 불러서 진상규명을 해야 될 상황에 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국특위 차원을 넘어서서 국정조사를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된다 이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새누리당에서는 어떤 반응입니까? 아직 새누리당의 의견은 정확하게 오늘은 그에 대한 의견은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가능성은 있습니까? 아무튼 이 문제는 지금 정무위에서 뭐 법 한두 개 고치는 문제가 아니라 네. 여러 차원에서 여러 부처에 걸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각적이고 또 여러 부처가 얽혀 있다. 또 이 정보가 유출당한 피해자들 입장에서 집단 소송 움직임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네, 또 이제 2차 피해가 정부는 없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혹시 있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들도 있고 또 과거에 유출된 정보에 대해서도 물질적으로 또 정신적으로도 보상해야 된다. 이런 지적들도 만만치 않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이런 지적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예를 들면 2012년도에 금융회사는 아닙니다만은 GS 칼텍스 회원 정보 유출 사고가 있었어요. 그때는 위자료 책임이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줄 책임이 없다 이런 판결이 났어요.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신용정보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피해자의 피해 입증을 소비자가 해야 되기 때문에 소송에서 이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네. 예, 지금 그래서 우리 민주당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자. 그래서 고의 과실이 없어도 있고 없고를 금융기관에서 입증하도록 하는 이런 걸 법안을 내놓고 있습니다마는 그와 무관하게 그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이고요. 정부 당국은 네. 그와 무관하게 이번에 유출됐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보상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요구를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강하게 했습니다마는 검토해보겠다는 정도 의견이지 그 이상은 답변을 얻지를 못했습니다. 네, 검토하겠다. 네. 검토하겠다 그러면은 이게 추진될 가능성은 좀 적다는 그런 뉘앙스가 좀 포함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앞서 의원님께서 피해자가 입증 책임을 현재 지는 부분이 굉장히 어렵다고 이제 언급해 주셨는데 이제 이런 것을 고치는 거 개인정보보호법을 통해서 고칩니까? 지금 이제 개인정보보호법도 그 권리구제 절차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변재일 의원님이 지금 개인들의 소비자들의 피해가 생겼을 때 권리구제를 시정명령을 통해서 하도록 하는 이런 그 규정도 넣는 법 개정안을 내놨습니다마는 네. 그것도 요원하고요. 그 또 이 개인정보보호법 말고 신용정보보호법이나 또 정보통신망법이라고 이 신용정보법은 안전행정위원회 소관이고요. 예. 또 정보통신망법은 미창부라고 네. 그쪽 법이어서 네. 이렇게 막 법들이 흩어져 있는데 여기에 보면 처벌 규정도 다르고 또 유출 금지 조항도 약간씩 차이가 있고 그래서 네. 총체적으로 이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이 각각 좀 손이 봐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개인의 정보, 신상이 털리는 문제에 대해서
보호하겠다는 법, 관련된 법들은 이것저것 굉장히 많네요.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요. 네, 많을 뿐만 아니라 또 각각 다르기 때문에 다르다.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뭔가 좀 통일하면서 확실하게 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면은 국회 정무위에서 논의합니까? 이건 정무위는 지금 정무위는 신용정보보호법이고요. 다른 법은 타 위원회이기 때문에 정무위 차원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 민주당 특위를 구성했습니다마는 좀 이렇게 전체 차원에서 논의해야 할 문제입니다. 아, 전체 차원에서. 네, 안행부, 미래창조과학부, 금융위원회, 법무부 이런 데가 같이 모아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민주당 내 신용정보 대량 유출 대책 특위를 이제 구성해서 위원님이 위원장이신데 지금 그럼 앞으로 어떤 식으로 이 문제 좀 더 진행시킬 계획이신지요? 일단 내일 회의를 통해서 이 활동 방향도 좀 구체화시키고요. 네. 특히 이 문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국회 차원에서 논의돼야 되기 때문에 국회 국정조사 문제라든가 또 위원회 구성 문제 등에 대해서 방향을 좀 잡아볼까 합니다. 네. 결국은 국회 차원에서 논의하려면은 새누리당에서 국정조사나 청문회에 응해야 되는데 일단 저희가 지금 듣기에는 논의할 사항은 아니다 이런 입장인데 국회 차원에서 논의가 안 되면 또 결국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개정이 흐지부지 될지 않을까요?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는 수차 반복되어 오는 그 문제를 종식시키기 위해서라도 국회 차원에서 국정조사나 여러 위원회를 통해서 확실히 정리하고 넘어가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네. 새누리당이 응하도록 여러 가지 또 민주당 쪽에서 노력을 해야겠네요. 네. 자, 이번에는 좀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 현안과 관련한 질문으로 좀 바꿔보겠습니다. 안철수 신당 창당 로드맵 일정이 발표되지 않았습니까? 특히 호남 민심 공략에 나선 듯한데 위원님께서 호남 살리기 운동본부를 구성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일요일 날 호남 살리기 운동을 해야 되겠다. 이제 호남 살리기란 건 단순히 지역으로 호남이 아니라 우리의 가치, 시대 정신을 지니고 있는 호남, 그걸 살려야 되겠다. 그래서 그 호남 살리기를 통해서 지방 자치의 모델도 만들어내고 또 자치분권과 관련된 법규도 완성시켜내는 이런 노력을 해야 되겠다 해서 시작했습니다. 네. 호남 살리기라는 말을 좀 그 행간의 의미를 보는 호남 민심이 안 좋으니까 민심을 다시 좀 올려야 된다. 민주당을 많이 떠난 것을 다시 잡아와야 된다. 이런 뜻인가요? 꼭 호남 민심을 겨냥하기보다도요. 호남 민심이 왜 떠났던가 이제 결국 그런 데에 대한 답인데요. 호남 민심이 떠난 것은 민주당이 좀 더 호남의 가치와 정신, 이 철학을 실천하지 못했다. 방법론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를 호남에서 민주당이 다 이렇게 장악하고 있는데 그 장악한 지방자치단체가 모범이 만들어지지 못했다. 그래서 그런 모범을 만들어낼 때만이 떠난 민심이 다시 민주당으로 올 거다. 이런 취지입니다. 네. 어찌됐든지 간에 좀 민심이 좋지 않다라는 것을 깔고 계신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래서 그런지 민주당 내에서는 6.4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뭐 중진 차출론도 나오고 있고 또 오히려 이제 호남 중진 퇴진론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는데 의원님께서는 이제 광주 지역에 무려 3선 의원 아니시겠습니까? 네. 자, 이런 퇴진론, 차출론 이거 저는 동의하시나요? 옳지. 그래서 호남 살리기 운동을 하셨는데요. 중진 차출론은 사실은 호남 개혁 공천론으로 대체돼야 할 이야기고요. 중진 퇴진론은 인물 양성론, 차세대 인물 양성론 이런 걸로 대체돼야 할 문제다. 사실은 중진 차출론과 퇴진론 이런 것은 호남을 비하하거나 호남을 개혁의 어떤 수단화시키는 당이나 어떤 정치가 개혁되고자 할 때 자꾸 호남만 약간 바꿔서 국민들한테 새로운 상품입니다 하고 내놓는 이런 수단화시키는 개념이기 때문에 저는 차출론이다 뭐 퇴진론 이런 거에 대해서는 결코 동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단호하게 결코 동의하지 않는다. 네.
앞서 카드사 정보 유출 문제와 관련해서 인터뷰를 하는 동안에 청취자분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이거 좀 드리겠습니다. 네. 4967님인데요. 카드사들 임금도 많이 받는다고 들었는데 이 사태가 안정될 때까지 24시간 개방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네, 이런 의견인데요. 네. 이 국회에서 이런 것도 논의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네, 예. 여러 가지 그런 의견까지 포함해서 국민들의 분노를 국회나 정치에서 수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자, 카드 문제 이 정도로 하고요. 앞서 민주당의 호남 민심 문제 또 호남 살리기 문제 언급해 주셨는데 이 민주당 내에서 뭐 박지원 의원의 출마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중진 차출론, 중진 퇴진론 이런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 하면은 이런 것과 다 맞물려 있는 겁니까? 이제 이 지방선거라는 건 결국 인물, 그다음에 정책과 비전을 가지고 심판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민주당에는 뭐 예를 들면 박지원 의원을 포함해서 많은 인물과 또 오랫동안 경험한 어떤 준비된 비전과 정책이 있기 때문에 예. 문제는 그런 것들을 발산시킬 수 있는 예를 들면 어떤 개혁 공천 시스템, 인물 양성 시스템 네. 이런 것만 만들어주면 누가 되든 그 안에 들어와서 예. 좋은 인물로 선택받고 좋은 정책과 공약을 내놓고 그래서 그 내놓는 사람이 좋은 공약을 들고 나가서 이번 지방선거에 이길 수 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반드시 또 새로운 지방자치의 모델을 만드는 그런 일에 나서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개혁, 공천, 인물 양성 이 두 축이 필요하다는 말씀이네요. 의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민주당의 신용정보 대량 유출 대책 특위위원장인 강기정 의원이었습니다. BMW 엑스드라이브가 알려드리는 교통정보 금요일입니다. 갑작스런 폭설로 도로 곳곳이 빙판길입니다. 교통안전에 당신에게 날씨는 두려움입니까? 즐거움입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지능적으로 대응하는 BMW 엑스드라이브. 드라이빙의 즐거움은 계속됩니다. 하이마트 무한만족팀. 뭐 좋은 아이디어 없나? 그렇다면 하이마트 신년 축하 사은 대잔치. 풍성한 사은품과 최고 200만 원 캐시백, 최고 24개월 카드 혜택을 1월 10일부터 26일까지. 자세한 내용은 매장에 문의하세요. 전자제품 살 땐 하이마트로 가요. 놈이라고 깎아주시는 겁니까 지금? 아, 금께 이 정도 피자면 강남필인디. 아, 우리 돈 많아라. 점심엔 5,900원 맞습니다. 스마트 런치 진짜로 피자가 5,900원. 점심이 기다려지지 않니? 금께. 네, 오늘 뉴스 정면 승부에서는요, 여러분과 함께 한 해에 국정감사를 2번 실시하면은 호통국회가 없어질까요? 라는 질문을 놓고 여러분의 의견 기다리고 있는데요. 1323님은요. 예스, 국정감사를 2번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호통치는 것에는 변함이 없을 것 같네요. 더불어 제도적인 보완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라는 의견 주셨고요. 2990님은요. 노입니다. 호통소리는 국회의원들의 존재감을 나타내는 소리로만 들릴 뿐입니다. 평소에 곳곳을 살피는 세심함을 보여주신다면 소리칠 일 없이 사전에 국민의 민심을 반영하는 정책들이 잘 처리되어 나가지 않을까요? 라는 의견 주셨고요. 1277님은 예스, 2차례 국정감사를 통해 변화되는 모습을 기대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라는 의견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한 해에 2번 국정감사 실시하면은 보통 크게 치는 그런 국회가 없어질까요? 여러분 아직 보내주시는 분들은 의견이요. 짧은 문자는 50원,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요. 또 의견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몇 분 뽑아서 잡지 구독권 6개월과 그리고 맥스무비 영화 예매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뉴스 들으시고 저는 3라운드에 찾아뵙겠습니다.